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1년을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현장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편입 준비하면서 가장 의지하게 될 사람이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조금 케어를 좀 많이 해요. 그게 너무 귀찮고 하면은 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영어 점수나 시험을 자주 본다 했잖아요. 시험 자주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제 성적 쭉 보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그래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데려다가 좀 더 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할 거고, 시간만 잘 맞으면 뭐 클리닉이나 그런 것도 좀 할 생각이 있고요. 네, 시간이 조금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좀 이끌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략 한번 잘 짜보시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네, 공개 특강에 그래도 인원이 많이 올 수 있을까라는 게 조금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자, 저는 이제 화학 강의하고 있는 김홍영이고요. 오늘은 다다음 주에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이제 1월 달 시작한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궁금한 이제 학교마다의 어떤 공부법 그런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제 이야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저는 간단히만 소개하면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이제 2026년이 되어서 강의는 2005년부터 했거든요. 일반학은 2007년부터 이제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19년 가까이 일반화 강의를 쭉 해왔고, MDP를 중간에 한 12년 정도 집중을 좀 했었죠. 그래서 피트 시험이 있을 때까지는 피트에 좀 집중하다가 피트 끝나고 바로 이제 김영 편입으로 이제 넘어와서 지금은 김영 편입에서는 한 4년 정도를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 편입도 그래도 편입은 중간중간에 좀 했었거든요. 예전에 피트 하면서도 편입을 좀 했었고 해서 한 누적으로 한 10년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김영 편입에 올인하고 있고 한 4년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신촌에서만 현장 수업을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 이제 강남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실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궁금해요. 네. 근데 신촌하고 전체적인 기자재나 그런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강단이 좀 이렇게 높은 것도 비슷하고요. 되게 높죠. 처음에는 좀 적응이 안 돼.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높게 만들었지라는 생각할 텐데 이게 인터넷 강의 찍을 때 여기 앉아 있는 학생들 머리 이제 보이지 말라고 일부러 좀 이렇게 높였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강남하고 신촌하고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은 게 창문이 있더라고요. 강의실마다. 요 커요. 창문 있고 없고 은근히 커요. 그래서 가끔 이제 환기할 때 좋거든요. 신촌도 큰 강의실은 창문이 있는데 작은 강의실은 창문이 없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나름 좋고, 또 학원이 있을 위치로도 괜찮은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 맛집 뭐 있는지 한번 좀 다녀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강남 처음이라 조금 이제 적응해 봐야죠. 자, 우선 작년에 2025학년도 때 그래도 의학대 쪽의 결과가 좀 잘 나와서, 물론 연고대도 이제 조금 많이 가지긴 했지만 고대 티오가 워낙 적게 나와서 연고대는 좀 많지 않고, 그래서 의대나 치대나 약대 쪽, 특히 이제 약대에 합격생이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입소문을 타서 지금은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많이 나왔고 올해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올해는 뭐 티오가 더 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학생들도 더 전략을 많이 짜서 이때보다 더 일찍부터 전략을 짜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한참 이제 시험 보고 있는데 아마 결과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걸 좀 기대하고 있고, 다음에 2월 달쯤에 오늘 한 이 강연과 비슷한 강연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2월 말쯤. 그래서 2월 말에는 그러니까 올해 입시 결과를 좀 이야기하려고요. 지금 한참 시험 보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결과도 한번 쫙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작년에 이제 신촌에서 현장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 합격한 결과인데, 역시 이제 인터넷 강의로 합격한 친구들하고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 비교해 보면 그래도 현장 수업이 조금 더 건수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강으로 수업 듣는 것보다는 현장 수업 듣는 게 역시 이제 쫓아오기가 좀 수월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막판에 그래도 인원이 한 60명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한 요 정도의 건수로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도 절반 이상은 좀 합격을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기대하고 있는데 뭐 한번 결과 기다려 봐야죠. 우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이건 작년 합격생 파티 때 올해도 할 건데 그때 한번 다 같이 모여서 찍은 그 사진이었고, 다음에 이제 올해도 이제 2월 달에 좀 할 예정이거든요. 결과 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우선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지금 여러 가지 편입에 관련된 정보들을
쫙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유튜브가 좀 잘 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재밌게 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막 어떤 뭐 컨텐츠가 다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마다 이렇다, 학교마다 이런 거 준비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도 지금 구독자 수가 한 8,2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구독자 수가 한 3,000명 정도 있었는데 1년 만에 그 2배 이상 는 거라서 여기 이제 약대나 치대나 의대 편입, 그러니까 메디컬 계열 편입이죠. 그게 약간 요즘에 좀 핫하구나라는 거 좀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약대 편입이 시작한 지 2년 지나고 올해가 이제 3년차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약대 편입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았고, 이제 쭉 이제 알아보면서 공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알아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로 뭔가 정보를 좀 많이 캐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이것저것 들어보시면은, 예, 그래도 많은 정보가 좀 있어요. 최근에 찍었던 영상은 단국대 라이브였어요. 그래서 예, 며칠 전에 1월 30일 날 단국대 시험 있었죠.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고 저녁에 라이브로 그 문제 풀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교들 들여보내서 다 복귀하고, 그래서 복귀한 문제 싹 30문제 풀어보고, 그거 이제 6시부터 쭉 라이브로 이제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대략 내가 몇 개 맞췄는지 확인해봐라는 의도로 했었고, 아마 이번 주도, 다음 주네요. 다음 주도 대가대 조선대 시험 끝나고 라이브로 할 거고요. 경성대 김영대도 같이 할 거고요. 그다음 뭐 강원대나 중앙대나 다 이제 라이브로 거기서 문제 복귀된 걸 한번 쭉 풀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학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한번 와서 들어보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기출문제는 싹 복귀해서 나중에 싹 풀이해 줄 거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Q&A 여기서 다 주고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뭐 Q&A들 다 여기서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지금 답변 조교가 한 5명 있거든요. 그래서 원광대 의대, 단국대 의대 합격한 친구, 중앙대 약대 2명 있고, 경희대 이제 약대 1명 있고, 근데 그 5명이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구경 한번 쭉 와보시면은, 와, 진짜 답변에 약간 성의가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거의 이제 바쁜 거 지나면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이 달려요. 조교들 약간 경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답변 달도록 해서 질문 올라오면 거의 뭐 한두 시간 안에 답변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좀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 이제 그 복귀하느라 좀 바빠가지고 조금 답변이 딜레이 될 수 있지만, 보통 그래도 이제 12시간 안에는 답변이 다 달릴 거니까, 그래서 한번 거기서 활용해 보시면 좋고, 그리고 네,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 시험을 엄청 많이 봐요. 그래서 기초 수업 시작하면 2주차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1년 내내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보는 시험이 거의 한 100건은 충분히 넘어가고 거의 한 200건 가까이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래서 그 시험 볼 때마다 온라인으로 성적을 입력할 수도 있고,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OMR 카드 다 돌려서 답안 이제 입력할 거고요. 그래서 자기 성적을 계속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학은 뭐 생물하고 약간 다르게 그냥 이론보다는 문제 푸는 게 중요해서, 문제 푸는 공부를 하면 시험을 많이 보는 게 뭐 장땡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시험 보는 시스템을 작년 중반쯤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걸 계속 좀 활용을 할 거라서, 그래서 계속 시험 보면서 내가 요 정도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을 잘하고 있는지는 계속 이제 결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인스타도 하고는 있는데, 근데 인스타는 그렇게 뭐 자세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몇 가지 어떤 암기성 내용들만 이렇게 컨텐츠로 제공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냥 쇼츠로만 그냥 간단한 소재들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는 유튜브로 좀 다양한 정보들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 쭉 전달할 건데, 네,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주된 핵심 내용은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그 편입이 이제 대학별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어느 대학이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에 좀 집중하면 좋을지를 한번 쫙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메디컬 계열 편입에 대한 걸로 집중이 되어 있을 건데, 상위권 자연계열은 딱 4개의 학교예요. 연세대, 고려대, 그다음 중앙대, 이화여대. 그 4개 대학이 전공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4개 대학하고 그다음 메디컬 계열 편입에 대한 걸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전체 화학 영역의 응시 학교가 이제 올해 이렇게 한 27개 정도의 학교가 이제 화학 시험을 봐요. 앞에 23개는 이제 메디컬 계열이고 뒤에 4개는 아까 이야기한 상위권 자연계열
요 정도 대학이 이제 화학 시험 보는데 아마 내년에는 올해 동국대가 이제 빠져가지고 동국대가 올해 이제 신선학과 때문에 모집을 안 해서 내년에는 동국대도 아마 다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럼 한 24개 대학 정도가 화학 시험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 약대가 37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거의 30개 넘게 한 32개 정도 대학이 편입을 해요. 그래서 몇 개 대학 빼고는 다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들 중에서 시험 본 학교가 한 23개가 있고 시험 없이 그냥 면접만 본다든지 그냥 완전 서류로만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화학 시험 없이 수학하고 영어 시험 보는 학교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 대학들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이제 아예 정성대, 완전한 정성대라든지 아니면은 화학이 아닌 수학이나 영어 시험 본 학교가 있고 23개 정도 대학이 화학 시험이나 생물 시험을 봐요. 그래서 지금 요 대학들 이제 시험 본 대학들 약간 정량대다라고 하는 대학들이고 자, 그 대학들 중에서 이게 대학별 전형이 중요한 이유를 간단히 이렇게 소개할게요. 예를 들 건데 중앙대하고 경희대 약대를 살짝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중앙대하고 경희대가 그래도 수권에 있는 약대니까 굉장히 좀 가고 싶은 대학이죠. 근데 입시 전형을 보면 1단계가 100% 지필이고 2단계는 1단계 성적 60점 하고 서류가 20점, 그 다음 면접이 20점 해서 이렇게 최종 발표로 결과가 나와요. 이게 똑같아요. 중앙대하고 경희대하고 입시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합격한 학생들의 스펙이나 합격한 친구들의 어떤 상황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만 봐서는 겉으로 보기엔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럼 비슷한 친구들 합격하지 않을까? 근데 전혀 달라요. 경희대하고 경희대 약대하고 중앙대 약대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경희대만 합격하든지 중앙대만 합격하든지로 나뉘는데 결과를 보면은 중앙대는 거의 정량대예요. 근데 중앙대가 왜 이렇게 뽑는지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요. 예전에 피트가 있었던 시절에는 중앙대 약대가 굉장한 정성대였거든요. 진짜 어느 정도 스펙이어야. 그러니까 연고대도 쉽지 않고 거의 뭐 서울대나 이제 카이스트 그 정도 돼야 이제 좀 뚫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는데 근데 편입으로 바뀌면서는 완전 정량대로 좀 달라졌어요. 지금 중앙대 완전 정량대. 그러니까 서류나 면접이 조금 부족해도 지필 시험 잘 보면 합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합격한 12명 그 12명 중에서 지방대 학생들도 있고요. 문과생들도 있어요. 영어 성적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서류가 아예 없는 친구들도 있고요. 제출 서류 목록이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안 내는 친구들도 채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류 부족하고 면접 좀 못 봐도 1단계 성적만 좋으면 합격을 하는구나 라는 건데 경희대는 정성대예요. 올해는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2026학년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2025학년도를 보면은 3명 뽑았거든요. 그 3명이 스펙이 꽤 좋아요. 학벌이 좋진 않아요. 학벌이 좋은 건 아닌데 학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셋 중에서 가장 학점이 낮은 친구가 98점 후반 정도 돼요. 거의 98.9 정도 되고 나머지 둘은 다 99 이상. 이고 이제 중앙대하고 경희대 출신 간호학과 한 명하고 그다음 생명계열 쪽 2명 그 정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합격한 친구들은 근데 그 간호학과 출신도 이제 서류나 면접을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놨어요. 서류도 쓸 게 굉장히 많았고 목록 다 채웠고 그리고 면접도 굉장히 좀 잘 받고 그래서 약간 뽑는 인재상이 약간 그래요. 경희대가 의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경희대 의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지방대 의대만 합격을 했어요. 경희대 의대는 의대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요. 왜냐하면 본과 1학년을 뽑아요. 예과 2학년이 아니에요. 본과 1학년을 뽑는다는 게 해부학까지의 공부를 좀 하고 온 친구들을 뽑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학 공부를 한 친구들을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올해는 좀 모르겠는데 올해 좀 많이 뽑으니까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의대생들만 합격을 했고 그다음 경희대 치대와 약대가 뽑으려는 인재상이 달라요. 입시 방법은 똑같은데 치대는 학벌을 봐요. 학점보단 학벌이에요. 그래서 스카이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해요. 학점이 좀 낮아도 학점이 뭐 엄청 낮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93, 4 정도도 스카이면 어느 정도 합격할 수 있는 그래서 연세대, 고려대, 생명계열 쪽을 선호하는데 근데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그 전년도에 연고대에 편입을 하고
예, 경희대 치대 들어간 친구가 한 3명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적 때는 좀 다른 대학이었죠. 다른 대학이었는데 편입을 해서 고대에 가고 고대에서 다시 한번 편입을 해서 경희대 치대에 간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요. 7명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 합벌이 최종 합벌이 좋으면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들고 학점은 많이 안 봐요. 영어 점수도 많이는 안 봐요. 근데 약대에 들어간 친구들은 학벌보다 학점이에요. 학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정성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보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중앙대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화학이 30문제고 생물도 30문제고 각각 1시간씩 시험 보는데 최초 합 친구들이 화학 30문제 중에서 25개 이상 맞춘 애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한 20, 한 두세 개 정도면 이제 합격을 하는 정도로 문제가 엄청 어렵고 1시간 동안 그 30문제 다 푸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요. 생물은 조금 평이하다고 해요. 근데 화학이 워낙 어려워서 생물은 이제 한두 개 정도 틀린 거 정도면 되는 것 같은데 화학은 이제 한 5개 이하로 틀리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래서 합쳐서 한 7개 정도 틀리면은 합격을 하는 그 정도가 돼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의 이 60점이 굉장히 차이가 큰 거죠. 엄청 잘 본 친구하고 굉장히 못 본 친구가 쭉 나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서류가 없어도 부족해도 이것만 잘 보면 합격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나이도 안 봐요. 나이가 많아도 30대 후반도 있고 중반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경희대는 문제가 화학 15문제, 생물 15문제로 2025학년도에는 엄청 쉬웠어요. 화학은 약간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문제 하나 정도 틀리고 생물은 이제 난이도가 생물이 조금 더 어려워요. 뒤에서 조금 어려워서 한 전체적으로 한 3개 정도 틀린 친구들이 최종합을 했고 그래서 3개에서 한 5개 정도 틀린 친구들로 1단계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5배수로 달라졌는데 작년에는 10배수였어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이 이제 10배수를 하면 치대 7명 뽑았으니까 70명이 면접을 본 거예요. 약된 3명 뽑았으니까 30명이 면접 받고 문제가 쉽다 보니까 동점자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70 몇 명 면접 받고 30 몇 명이 면접 받죠. 그 중에서 이제 7등이 드는 거야. 그러면 그 1단계 통과한 친구들이 요 성적 차이 거의 없는 거죠. 다 똑같아요. 다 2개에서 3개 사이로 틀린 친구들로 합격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정성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류나 면접에서 갈리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합격생들 이제 분석해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건데 올해는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올해 이제 중앙대 이제 다음 주에 시험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희대 시험 봤는데 엄청 어려워졌어요. 2025학년도에 비해서 확 어려워졌어요. 화학도 뭐 이상한 게 막 나오고 막 군론 나오고 막 애들 이제 거의 경희대가 첫 시험인데 멘탈 다 깨져가지고 힘들어했거든요. 생물도 엄청 어려웠고 그래서 약간 정량적인 요소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최종 합격생이 이제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 이제 봐야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때마다 좀 달라가지고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간 정량적인 요소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단 예로 이제 중앙대와 경희대가 그렇다는 건데 그 이외에도 대학들마다의 특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또 비슷하게 단국대, 동국대도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아요. 1단계는 이제 지필 70, 영어 30. 그다음 2단계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으로 끝인데 비슷하게 단국대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특히 요번에 올해 봤던 2016학년도 지난주 1월 30일 날 본 시험 와 진짜 어려웠어요. 화학은 한 7개 틀려도 30문제 나오는데 7개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것 같아요. 생물은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전체 60문제 중에서 한 12개 정도 틀리면 굉장히 탑바에 들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어려워서 역시 면접보다는 1단계 성적이 중요하고 근데 동국대 올해 안 뽑아서 신사학과 때문에 올해 안 뽑아서 좀 아쉬운데 근데 작년에 보면은 문제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스펙이 좋아야 합격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치? 그래서 역시 겉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어느 대학이 문제가 좀 어렵고 어느 대학이 이제 GPA가 중요하고 어느 대학은 면접이 중요하고 어느 대학은 이제 뭐가 중요한지 그걸 이제 쫙 분석을 해줄 거니까 그거 이제 보면서 정리하시면 좋아요. 자, 우선 오늘 이제 요 이야기를 할 때 저 이제 화학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화학 영역에 대한 조금 기본적인 지식
방식을 전달해 드릴게요. 우선 편입 입시에서 이야기하는 화학은 그쵸? 일반 화학이 있고 유기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 전공화학, 그리고 그게 좀 구분을 해서 이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일반 화학이다, 일반 화학만 출제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은 준달 수준 정도의 이론으로 출제가 된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이제 일반 화학이다 라면 준달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유기화 1과 유기화 2를 나눌 건데, 보통 이제 많이 본 책이 이제 맥몰이라는 유기화학책을 보거든요. 그 맥몰이라는 유기화학책에서 유기화 1은 알코올과 분광학까지, 이게 대략 한 17단원까지의 내용이고, 그 뒤에 18단원부터 저 뒤에 이제 20몇 단원까지가 카본 1조에서 아민까지, 이걸 유기화 2라고 해요. 보통 화학과 학생들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거고, 요 2학기 때 배우는 거고, 이걸 구분한 이유가 좀 이따 이제 대학마다 쫙 보여줄 때 일반화만 나온 학교가 있고 유기화 1까지 나온 학교가 있고 유기화 2까지 나온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집중해야 할 대학이 일반화만 나올지 유기화 1까지 해야 될지 2까지 해야 될지 구분해야 되고, 그 이외에 이제 전공화학이 있는데, 전공화학은 근데 보통 이제 화학과 2학년 올라가면 전공화학이 4개로 나뉘거든요. 화학이 유기화, 무기화, 분석화, 그다음 물리화 4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유기화까지는 약대 편입에서 좀 많이 나와요. 많이 출제되니까 요 이제 구분할 거고, 전공화학은 군론이 나온 학교가 있고 분석화학이 좀 깊게 나온 학교가 있고요. 요게 약간 관건이에요. 요번에도 단국대가 이제 엄청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분석화학이 3문제가 나왔는데, 그 3문제가 야 이거 이제 약대 출신이어야 좀 맞추겠다라는 느낌? 든 문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당국대 데뷔할 때 분석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리화학은 양자역학이나 연력학 쪽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학교들을 구분할 때 일반화학만 출제된다. 여기까지 하나. 그다음 유기 1까지가 나온다. 그다음 유기 2까지가 다 나온다. 유기화학을 다 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전공화학, 나머지 전공화학까지 모두 다 출제된다라는 걸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할 거예요, 대학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시험 본다는 그 28개 대학들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느 학교에 집중할지 결정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정하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생물도 마찬가지야. 생물도 일반 생물학이 나오는지, 그 이외에 시즌분지 나오는지, 그 이외에 이제 전공 생물학이 나오는지를 구분해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될지를 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게, 전체적인 학교들의 문제 유형이 크게 2가지인데, 추론 형태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추론 형태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시험은 이제 수능 같은 시험이죠. 수능처럼 어떤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분석해서 명제들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해야 되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또는 1부터 5번까지 어떤 명제가 있고 그 명제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래서 표가 있던지 그림이 있던지 그래프가 있던지 어떤 정보가 있는 거 가지고 추론하는 거고요. 지식 형태 문제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뭐 맨땅으로 계산, 또 그냥 맨땅으로 이제 뭐 과학자 이름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어떤 법칙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2가지로 나눌 거야. 그래서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오는 추론 형태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고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있다. 라고 해서 그럼 이제 대학마다 쭉 분석할 건데, 자, 우선은 지식 형태 문제가 나온 학교들이 대략 한 요 정도, 10개보다는 안 되고 한 8개, 9개 정도 돼요. 요거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분명 궁금해질 거야. 공부하다가 진짜 많이 궁금해질 거예요. 물론 이제 올해 입시 끝나면 이제 2월 달쯤에 다시 한번 이제 올해 결과 가지고 또 한번 이 표를 좀 정리해서 이야기할 건데, 자, 경성대와 계명대는 그래도 정량대예요. 그래서 누구나 좀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중에 하나예요. 물론 면접도 있고 이것저것 서류도 좀 보긴 하지만 문제가 워낙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가 분석화학이 나와요. 그리고 유기화학이 1, 2까지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경성대, 계명대는 요 4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올해 이제 1월 8일 날 시험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시험 있는데 그때 경성대와 계명대가 같은 날짜에 시험 봐요. 경성대 오전에 보고 계명대가 대구에 있는데 오전에 보고 그다음 경성대가 오후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이 이제 경성대 시험 끝나고 계명대 시험 끝나고 부산에 있는 경성대로 이제 이동을 할 전략을 지금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두 군데를 다 시험 볼 친구들이 이제 꽤 있을 건데, 그래서 그때도 시험 끝나고 라이브 할 건데, 역시 이제 유기화학은 투까지 나올 거고 분석화학이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2025학년도의 결과잖아요. 약대 편입이 처음 시작된 게 2024년이에요. 2024학년도. 이게 이제 약대 편입 첫 시험이었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2025학년도가 이게 두 번째 결과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약대 편입을 해보고 그러고 1년 만에 뭔가 많이 바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뭐 어떤 문제 평가할지 모르겠고 그냥 막 출제하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작년 이제 입시 끝나고 합격생들이 학교 가서도 내가 이제 3학년이야, 2학년이야 어떤 수업 들어야 돼 그것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마다 굉장히 웃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그때 11명인가 합격을 했는데 너희 이제 다 5년 다녀야 돼. 그래서 전공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애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난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4학년까지 다닌 친구들은 꽤 많이 들었는데 왜 이거 인정 안 해주냐. 막 뭐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막 회의하더니만 이제 인정을 해줄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몇몇 친구는 4년 만에 졸업하고 또 몇몇 친구도 5년 다녀야 되고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개 학교가 뭐 정리 안 되고 그냥 뽑았는데 뽑아놓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다 보니까 바뀐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첫 해 시험 보고 1년 만에 이제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뭔가 바뀐 거예요. 경성대, 계명대가 첫 해는 유기화학하고 분석화학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분석화학이 한 8문제씩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화학 무조건 해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1년 만에 확 줄었어요. 이것까지 물어볼 필요 없겠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1월 8일 날 시험 보고 나면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나온 학교고 고려대는 이제 의대나 자연계열 같은 시험 보는데 서술 형태 문제만 이제 일반화학으로만 나와요. 유기화학은 안 나와요. 탄소화물 정도의 문제가 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유기화학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화학에 있는 그 한 문제 정도가 구성되니까 그래서 그냥 고려대 시험 볼 친구들 자연계열 일반화학이면 충분하다라는 거고 고신대가 유기화학이 원까지 나와요. 고신대 의대만 시험 보죠. 그래서 유기화학이 한 5문제 정도 나오니까 고신대 쓸 친구들은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대가대는 유기 2까지 다 나온다. 그래서 유기 2까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 다음 주 1월 7일 날 시험 보는데 그래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연세대가 약대 편입을 시작했고 자연계열도 이제 똑같은 시험 보는데 그래서 객관식 15문제하고 주관식이 3문제인데 일반화학으로만 구성돼요. 근데 요번에 이제 주관식 3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 문제가 좀 괴상한 창의적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조금 학생들 멘탈 좀 많이 깨트렸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방에서 생선을 구웠는데 그 냄새를 다 빼내는데 몇 초가 걸리겠냐 뭐 그런 걸 계산하라고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뭐 창문이 6개가 있대요. 뭐 그렇게 해서 뭔가 풀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냥 조건만 잘 쓰면 이제 점수 주려는 그런 창의적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생각한 친구도 꽤 있죠. 올해 12명을 뽑아요.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시험 있는데 서술 형태 문제가 14문제니까 서술형만 나와요. 객관식은 없고요. 그 중에서 절반이 유기화학인데 유기화학이 8문제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 범위로 나와요. 그래서 연원이를 쓴 친구들은 따로 이제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고 우석대, 약대는 역시 일반화학만 나오는데 이것도 1년 전에 유기화학이 나왔었다가 유기화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반화학만 구성되고 한양대 이제 서술 형태 문제 3문제 화학 3문제, 생물 3문제 문제 수는 적죠. 근데 일반화학으로만 구성이 돼요. 그치? 그래서 요 정도가 지식 형태 문제가 알면 맞추고 그냥 모르면 틀리는 그러니까 수능처럼 알고 있어도 맞추기 힘들다 그런 문제들은 아닌 그래도 조금 공부하기 수월한 그런 학교들이고 그 다음 요게 추론 형태 문제 나온 학교들인데 추론 형태 문제 나온 학교가 훨씬 많죠. 이게 많아진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추론 형태로 안 나오다가 추론 느낌은 좀 바뀐 학교가 꽤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가 추론형으로 구성이 돼요. 경희대 어려워졌어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이건 이제 2026학년도 결과야. 시험 봤으니까. 네, 2025학년도 엄청 쉬웠는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화학도 어려워지고 생물 원래 좀 어려웠고. 그리고 강원대도 한번 눈여겨볼 대학 중에 하나인데 강원대가 약대하고 수의대하고 1차 컷이 영어만 있어요. GPA가 있었는데 GPA가 빠졌어요. 요때 이제 GPA하고 영어로 컷이었는데 요 2년 동안 올해부터 GPA 빼고 영어로만 1차 컷을 잘라요. 그래서 영어만 괜찮으면 1단계 통과할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완전한 정량대. 네, 그리고 단국대가 야 진짜 이것도 올해 결과인데 엄청 어려웠어요. 단국대 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매년 약대, 치대, 의대 세 개가 다 편입을 해요. 이렇게 세 학과를 다 편입하면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단국대 시험 보러 갈 때 전체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 3, 400명은 의대에 쓰고 그다음에 이제 한 절반씩 나눠서 치대하고 약대로 나눠졌죠. 어쨌든 나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대만 시험 본다던가 의대만 시험 보는 학교들에 비해서는 약간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할만한. 그리고 정량대 엄청 어려우니까 시험만 잘 보면 나이가 많던 적던 지방대든 아니든 상관없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대학이라서 한번 노려볼 만한 대학이고 동덕여대도 약간 정량대고요. 근데 6.2까지 해야 돼요. 6.2가 많이 나와요. 6.2가 많이 나오고 동국대는 6.1까지 좀 기본적인 문제 나왔었는데 근데 올해 안 뽑았으니까 내년에 이제 어떻게 뽑을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포대는 특이하게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건데 생물 시험 안 봐요. 화학만 시험 봐요. 일반 화학 15문제, 그 다음 유기화학 15문제로 이렇게 화학만 시험 보고 그다음 면접 들어가면은 생물만 물어봐요. 그래서 시험은 화학만 보고 면접은 또 생물만 보는 그런 대학. 그리고 그다음 3.6대도 수도권에 있는 그래도 정량대, 완전한 정량대. 그래서 6.2까지 12문제까지는 아니에요.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이 전에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바뀌었는데 잘 못 바꿨네요. 8문제 정도 출제된다라는 거고 순천대 6.2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원광대 편입 준비한 친구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대학이 단국대, 원광대 요 두 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원광대도 치대, 의대, 약대, 한의대에 나눠져 있고 특히 원광대 의대가 유일하게 완전한 정량대인 의대예요. 나머지 의대는 어쨌든 면접이 있고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원광대 의대 빼고는 나머지 의대는 뭔가 있어야 합격을 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 원광대 의대는 아무것도 없어도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한다. 라서 원광대 의대만 노린 친구들이 꽤 있죠. 근데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생물이 40문제고 화학이 40문제인데 전체 80문제 중에서 15개 정도 틀면 그냥 1단계 통과해요. 1단계 아니고 최종 합격을 그냥 해요. 그 정도 틀렸다. 15개 이하로 틀렸다. 그러면 그냥 합격이고 한 20개 정도 틀려도 그냥 치대 약대 정도 갈 수 있는 대학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좀 어려워요. 네, 좀 이따 또 얘기할 건데 문제가 어려우면 그 대학들이 할 만한 거예요. 문제가 쉬우면 운에 따라 결정돼요.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대학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려운 대학은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여기 문제가 어려운 대학들, 그 대학들이 그래도 또 열심히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원대가 2024학년 때 문제가 엄청 쉬웠거든요. 엄청 쉽다 보니까 여기만 합격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강원대만 운 좋게 그냥 찍어서 맞춰가지고 합격을 한 거야. 그럼 딴 데 같이 합격한 친구 없으니까 그냥 거의 다 등록을 했죠. 그러니까 도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돌질 않았어요. 근데 1년 만에 난이도가 확 뛰었거든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강원대만 합격한 친구들이 많지 않고 강원대 중앙대 날짜 교사 안 됐고 강원대 단국대, 강원대 경희대, 강원대 뭐 다른 대학 같이 합격한 친구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강원대 그 원광대 의대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딴 데로 많이 돌죠. 돌고 돌다 보니까 계속 이제 추가 합격이 많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의대가 2명 뽑았는데
둘 중에서 한 명은 끝까지 다 돌았는데도 등록을 안 했어요. 결국에 한 명밖에 못 뽑았어요. 마지막까지 그냥 그 1단계 통과한 친구들 다 돌렸는데 다 딴 데로 간 거죠. 결국에 한 명만 모집을 했거든요. 그 정도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 군데 합격을 할 수 있는 다관왕이 좀 돼요. 근데 문제가 쉬우면 그냥 운에 따라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그 대학들이 일찍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이 그래도 상 이상 된 학교들이 그래도 할 만한 대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관심 갖는 대학이 이제 기본적인 이런 지방 국립대는 일반학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제주대가 물리가 나왔었는데 올해부터 물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입시 요강에서 물리가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제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좀 시험 다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중앙대도 엄청 어렵죠. 중앙대 약대도 굉장히 좀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일반화하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앙대도 역시 정량대로 보시면 되고, 충남대도 완전한 정량대인데 6.2까지 나와요. 국립대가 6.2까지 잘 안 내는데 충남대는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학들마다의 상황을 조금 봤고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제 어느 쪽 계열을 선택할지에 대한 걸 현실적으로 몇 가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의대하고 치대하고 약대까지는 같이 공부한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수의대는 수의대만 준비한 친구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수의대는 그냥 수의대만 뭐 다 필요 없고 난 수의대만 갈 거야 라는 애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 친구들이 몇 년을 해요. 떨어져도 그냥 수의대 될 때까지 할 거야 라는 느낌으로 계속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수의대를 도전하는 친구들은 우선은 따로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생물화학도 필요하지만 수의학개론, 대부분의 학교도 수의학개론 문제가 나와서 수의학개론까지 같이 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수의대 중에서는 화학을 시험 본 학교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전북대하고 강원대 만 화학 시험 보고 나머지는 다 생물과 수의학개론 그런 걸로 이제 입시와 전형이 펼쳐지니까 수의대 쓸 친구들은 따로 이제 요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수의대는 다 지방 국립대예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다 보니까 강원대 빼고는 1차 커트라인에 GPA와 영어가 같이 포함돼요. 좀 이따 컷을 쫙 보여줄 건데, 그래서 GPA와 영어로 1차 컷을 잘라요. 네, 영어는 거의 이제 990점 돼야 되고, 985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990점까지 나와야 되고, GPA도 거의 98 이상이 되어야 1단계 통과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제 전북대 수의대가 유독 좀 많이 뽑아서 컷이 좀 내려가는 케이스가 있긴 한데, 올해는 또 2명밖에 못 뽑거든요. 그래서 98 이상 정도 되어야 해서 이게 그럼 이 정도의 GPA 맞은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몇 년 동안 이걸 준비하면서 학은제로 점수를 딴 거예요. 1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해보고 이 점수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한 번 더 할 때 학은제를 해서 점수 만드는 거죠. 전적대가 다 버리고. 그러니까 학은제를 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제도가 바뀔 수가 있거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추천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 재작년에 전북대 수의대 합격한 친구도 포항공대 나와서 학점이 93이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1단계 통과 안 되니까 그냥 학은제를 한 거예요. 학은제에서 99 만들고 그걸로 이제 1단계 통과하고, 근데 이제 면접 볼 때는 그냥 포항공대 출신으로 또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하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따로 있다 보니까 약간 별개로 수의대 준비한 친구들은 따로 별개로 준비하시는 거고, 요 친구들은 겹치죠. 의대나 치대나 약대는 약간 겹치죠. 그 중에서 의대 같은 경우는 원광대만 면접이 없이 완전한 정량대, 100% 정량대, 시험만 잘 보면 합격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엄청 많은 친구들도 가끔 40대도 합격한 케이스가 생기고요. 지방대 출신이어도 되고 뭐든 상관없죠. 그래서 원광대는 이제 정량대인데, 그 이외에 모든 의대는 면접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펙을 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펙이 뭐야? 라고 하면 연구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의대에 맞춰진 연구활동이 있어야 좀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관련된. 그리고 또 방향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그냥 나 대학교 다니고 뭐 인턴 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의사에 맞는 연구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데 작년에 이제 그 당구대 의대 합격한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경희대 의대 합격한 친구도 원래 이제 이 친구가 그 전년도에는 연원을 합격했어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의대에 갔어요. 갔는데 의대가 1년 동안 이제 학교를 안 갔죠. 약간 이제 그 갈등 때문에 1년 동안 쉬면서 그럼 이제 쉬는 동안에 그냥 준비해서 경희대 한번 더 해봐야겠다. 해서 그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좀 쌓았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정신과 의대 교수님들한테 메일을 다 보내서 인턴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다 이제 우린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했는데 고려대 의대에서 딱 유일하게 단메일이 왔대요. 네, 우리도 뭐 더 이상 인원을 더 채울 생각 없는데 그냥 네가 이쪽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와라. 그냥 티타임 정도는 가서 주겠다. 해서 막 달려가서 그냥 막 붙잡았대요. 페이 안 줘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일만 배우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무료로 했대요. 진짜 페이를 안 주더래요. 안 주고 몇 개월 동안 이제 교수 인턴 한 거죠. 그걸로 이제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경희대 의대를 합격했어요.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난 이런 걸 해왔다라는 걸 쫙 이제 어필한 거죠. 그런 식의 뭔가 있어야 돼. 그걸로 면접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활동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연구 활동이 있으면 면접 볼 때 그걸로 대화가 주고받아져요. 그때 점수가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신과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 뭐 신경외과 쪽으로 가겠다 어느 쪽으로 가겠다 그걸 정한 다음에 거기 맞춰진 연구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딱히 없으면 의대보다는 치대 약대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돌리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치대나 약대는 지금 이야기한 그 연구 활동 전혀 없어도 돼요. 있으면 좋긴 한데 있으면 단국대나 경희대에서 약간 유리할 수 있지만 없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합격한다라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충분히 이제 정량적으로 다 뚫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의대는 의대 나름대로의 준비가 따로 있어야 되고 추가적인 어떤 스펙을 좀 쌓아야 되고 근데 치대나 약대는 딱히 그런 거 없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꽤 많다. 라고 좀 구분해 둘게요. 그래서 치대를 갈지 약대 갈지는 그때그때마다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해요. 인원수 봐가면서 선택하기도 하고 티오를 보면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근데 의대는 따로 이제 입시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대를 위한 스펙을 지금부터 쌓는다면 뭘 쌓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방학 동안에 카이스트에서의 어떤 인턴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방학 때 서울대 의대생 서울대 의대에서도 이제 분기 그 매년마다 뽑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원해서 사셔도 되고 근데 그것도 이제 지원서 내고 면접 보고 합격을 해야 또 인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좀 인턴을 하면은 그런 게 좀 쌓이죠. 그래서 지금 올해도 이제 의대만 준비한 친구들은 1년 동안 그걸 좀 많이 했어요. 해외 봉사활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추가적인 스펙을 쌓고 그리고 치대나 약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온전히 그냥 시험 공부만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봐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연고대 자연계열 준비한 친구들 꽤 있는데 연고대 자연계열은 그 생명계열 시험 본 친구들하고 공학계열 시험 본 친구들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생명계열은 생물하고 화학 시험만 보죠. 공학계열은 수학하고 화학 또는 여기에 추가로 물리 같이 시험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고대 이제 두 과목이라 수학, 화학 또 화학, 물리를 보는데 연대는 세 과목을 다 시험 보는 과가 많아서 여기 세 과목을 좀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뭐냐면 생명계열 쪽을 노리는 친구들은 생물하고 화학만 시험 보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한 그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하고 경쟁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의학대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제 연고도 한번 써보겠다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의 경쟁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공부하는 것만큼은 공부해야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량이 꽤 많아야 되고 문제가 쉽고 어렵고 떠나서 어쨌든 좀 많이 알아야 합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 근데 수학이나 물리를 같이 시험 보는
이쪽은 의학대 학생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의학대들은 수학 물리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요 공부만 해서 합격하는 케이스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합격생들의 그 커트라인이 생명교육은 굉장히 높아요. 화학 거의 다 맞춰야 돼요. 하나도 실수하면 좀 애매한 그런 식이고, 근데 이쪽은 그래도 화학을 꽤 많이 틀려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특히 전자전기과 같은 경우는 화학이 10%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학을 아예 안 하고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기도 해요. 기계공학과도 20%만 들어가니까 약간 절반만 맞추고 나머지 다 틀려도 합격하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근데 이쪽은 그래도 의학대 준비하는 애들만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연계열 쪽 연고대만 시험 볼 거다라는 친구들도 1월부터 8월까지는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가요. 네, 8월달 이후에 9월달부터는 이제 약간 선택을 하게 돼요. 의학대만 노릴지 아니면 연고대 생명계열만 노릴지를 선택해서 움직이게 될 거야. 그래서 9월 말쯤 선택하는 게, 그때 이제 영어 점수를 보고 선택하기도 해요. 그때 영어 점수가 950점이 안 넘는다. 그럼 이제 연고대에 집중하는 게 맞고, 네, 영어가 좀 나왔다. 그러면 의학대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혹시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상담할 때 물어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내용이 아까 그 의학대 편입, 특히 이제 약대 편입을 하는 대학들 중에서 우선 약대예요. 약대 치대. 의대보다는 GPA가 중요한 대학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유해 3개 여대들은 우선 면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그냥 자기소개서만 내고 끝. 나서 완전한 정성대. 근데 숙명여대가 내년부터 시험을 본대요. 네, 숙명여대 내년부터 수학 영어 시험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편입처럼. 그래서 숙대 갈 친구들은 이제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동떨어진 대학이 돼버렸고, 근데 이화여대하고 덕성여대는 여전히 그냥 정성대. 그냥 스펙으로 합격한다. GPA가 줘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요 대학들 중에서 경희대가 GPA가 줘야 된다는 거는 약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성대이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 워낙 이제 GPA 좋은 친구들 합격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약간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경상대와 목포대와 순천대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는 1단계 컷이 있어요. 1단계 컷. 그래서 1단계 컷이 영어하고 GPA로 자르는데, 네, 보통 영어가 60, GPA가 40, 그 정도가 돼요. 근데 80, 20인 학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컷은 영어는 거의 한 980점 이상 이어야 되고, GPA는 한 97점 이상 정도 되어야 합격하는데, 근데 이것도 학교마다 매 년마다 TO마다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작년에 충북대 같은 경우는 약대가 토익은 980 이상이면 다 똑같은 점수고, GPA가 98.6 정도가 컷이었거든요. 엄청 높았어요. 그거에 비해서 전북대는 조금 낮았고요. TO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학마다 컷이 조금 달라져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 게, 영어 성적이 좀 잘 나왔고 GPA가 97 이상이면은 이 중에서 몇 개 대학을 1단계 통과하겠죠. 1단계 통과하면 최종 합격이 굉장히 수월해요. 요 대학들은. 자, 전북대, 전남대가 1단계 넘어가는 게 어렵지 1단계만 넘어가면 최종 합격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1단계 넘어간 친구들 중에서 그렇게 생물화학 잘하는 애 많지 않아요. 그리고 1단계를 딱 잘랐다는 게 시험 보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포대는 작년에 60명이 1단계 통과시켰거든요. 60명 중에서 4명 합격하는데 실제 시험 보러 온 친구들은 19명밖에 없었어요. 60명 1단계 통과했는데 다 그 전에 딴 데 합격하고, 아니면 또 시험 날짜 겹쳐가지고 다른 대학 가고, 실제 19명만 시험 보러 왔거든요. 그 중에서 4명 합격하는 거야. 그럼 이제 5대1도 안 되는 거죠, 경쟁률이. 근데 이제 1단계 컷이 없는 대학들은 보통 경쟁률이 한 100대1 돼요. 50대1에서 100대1 사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100대1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은 요 대학들은 만약에 1단계 컷을 넘어갈 수 있다라면 진짜 합격은 쉬운 대학. 그래서
작년에도 2025학년도에도 여러 군데 합격한, 그러니까 5관왕 이상 한 친구들, 진짜 한 5군데 이상 합격했다라는 친구들은 다 이쪽이에요. 1단계 넘어갈 만큼의 충분한 어떤 GPA와 영어 성적이 있고, 그걸 이제 여기도 합격하고 여기도 다 합격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사립대, 그러니까 GPA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학들을 여러 군데 합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여러 군데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하는 친구들이 다 비슷비슷한 애들인 거고, 또 다 약간 그게 화학생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카이가 연세대 생명공학에서 98 이상 맞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서울대 생명공학과에서 97 이상 맞은 친구들 거의 없거든. 그 친구들하고의 경쟁을 좀 피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할만한, 다행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GPA가 조금 괜찮으면 여기에 이제 올인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GPA가 아예 없으면 학은제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는 건 좋아요. 근데 학은제에다가 영어에다가 생물화학 같이 한다, 그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힘들고, 네, 지금 내 생물화학이 어느 정도 돼 있어서 학은제로 성적을 만들고 영어 만들어서 이 대학들에 집중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그리고 요 대학들은 GPA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대학들인 건데, GPA가 아예 중요하지 않은 대학들도 표시를 좀 우선 해볼게요. 그래서 GPA 아예 안 본다 라는 게 강원대, 그리고 원광대, 충남대 어디 있죠? 네, 충남대, 그다음 우석대. 단국대도 결과 보니까 많이 안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앙대도 결과 보니까 거의 안 보는 것 같고요. 삼육대도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안 본다는 게 80점대도 합격한 케이스가 있느냐라면 있긴 해요. 단국대도 있고 중앙대도 있긴 한데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GPA 많이 안 보는 대학들, 그리고 동그라미 치는 대학은 아예 안 보는, 아예 안 봐요. 자, 지금 동그라미 친 강원대, 원광대, 우석대, 충남대 요 4개 대학을 또 수업 시간에 꽤 자주 이야기해야 될 건데, 요 동그라미 친 4개 대학은 1단계 컷이 영어예요. 영어로만 1단계 컷을 잘라요. 그래서 원광대 1단계가 엊그저께 발표 났는데, 원광대 의대는 980점인 것 같아요. 985점인지 985점인지 조금 좀, 예, 확실하지 않은데 그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치대는 965점이 1단계 컷으로 좀 내려갔어요. 요번에 좀 티오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 약대는 980점으로 1단계 컷이 생겼는데, 어쨌든 1단계 컷이 있는 대학들이니까 1단계 넘어간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다. 그럼 이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좀 경쟁률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요 4개 대학을 위해서 영어 토익을 985점 이상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 시험은 이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갈려요. 요 점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공부 방향이 완전 달라져요. 이게 없으면 경성대, 계명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석학까지 다 해야 돼요. 유기화까지. 근데 985점 이상이 있잖아. 그럼 이제 강원대나 오석대에 집중한다 치면은 여기 일반학만 나오고 원광대 또 유기원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때부터 공부 방향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요 점수를 언제 나오는지 그게 관건이긴 해요. 라고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 그래서 우선 대학적인 대학마다의 특징을 좀 소개했고요. 그리고 빠르게 요거 한번 쫙 보여주고 마무리할 건데, 이제 대학 하나하나마다 특징들을 그냥 쭉 소개할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대학에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게 대충 좀 선이 그어졌으면, 영어는 우선 맞는다고 생각해야 돼. 난 영어는 도저히 안 될 거니까 영어 그냥 처음부터 빼버리고 여기에 집중해야겠다. 그러지 마시고, 영어는 우선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요 4개 대학, 그 누구나 다 좀 노려야 할 대학들이라고 생각하시고, 학점도 괜찮으면 여기에 집중하는 거고, 학점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제 요 대학들에 집중하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자, 우선 강원대 어려워요. 근데 이 어려운 게 MDP하고 수능이 나와요. MDP 문제와 수능 문제 뺏겨서 출제예요. 그래서 추론으로 어려워. 추론으로.
그래서 추론 형태 문제로 난이도가 높아서 할만해요. 어쨌든 할만해요. 그리고 2026학년도부터는 1차에 영어 성적만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전에 1단계 컷이 학점이 있었는데 학점이 이제 빠진 거죠. 학점이 빠졌죠. 올해 가운데 변수가 커요. 가운데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토요일 날 시험 보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시험 보잖아. 그 어쨌든 겹친 학교가 꽤 생겨요. 작년엔 중앙대하고 날짜 겹쳤고요. 올해는 강원대와 연원이가 날짜가 겹쳐요. 올해 처음 하는 동아의대 또 똑같이 1월 10일 날 시험 봐요. 그러니까 이 세 개 학교가 날짜가 겹쳤거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강원대에 가든 연원이를 가든 동아대에 가든 좀 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강원대가 또 할만한 그런 대학이 돼버렸어요. 연원이가 특히 이제 12명 뽑거든요. 꽤 스펙 좋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빠질 거거든. 그럼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학이 돼서 요것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시험 날짜 겹친 학교들은 보통 내년에도 겹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제 보통 이제 언제 시험 보냐면 1월 첫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본 학교는 계속 첫 번째 토요일 날 시험 봐요. 그 날짜 겹쳐도 그냥 그때 또 시험 봐요. 뭐 일부러 겹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일부러 겹치게 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게 겹치든 말든 뭐 그냥 대학에서 그냥 오고 싶은 애들 와라는 느낌이라서 그냥 또 겹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원대는 한번 해볼 만해요. 진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대학. 그리고 수의대도 1단계가 영어로만 있어요. 유일하게. 수의대가 이제 원래는 지필 다 같이 보는데 여기는 이제 영어로만 있으니까 할만하다. 근데 완전한 추론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고 경성대는 난이도가 높은데 그 이유가 분석화학 때문에 그래요. 분석화학하고 유기화학 전체 범위가 나온다. 그래서 경성대에 집중할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체 다 공부해야 되고 생물화학이 전체 45분 동안 진행되니까 여기도 타임 어택이 꽤 있긴 한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식 형태 문제다 보니까 지식 형태니까 그래도 좀 다르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경성대도 올해 11명을 뽑아가지고 꽤 많은 인원을 뽑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 될 것 같고 경희대가 어려워졌어요. 그게 이제 올해 시험 봤으니까 올해 결과를 좀 적었는데 난이도가 2025학년도에 비해서 확 올라갔고 특히 이제 1번 문제 군론이라는 게 진짜 특이한 소재인데 원래 원광대에서만 나온 소재거든요. 원광대 대비한 친구들만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게 나와서 조금 이제 멘탈이 많이 깨졌죠. 어쨌든 경희대도 집중은 좀 해야 되는 게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를 다 뽑으니까 애들이 좀 분산이 되고 경희대가 보통 시험이 제일 빨라요. 의학대 편입 중에서는 제일 빨라요. 그래서 보통 12월 말쯤 시험 보는데 보통 경희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경희대도 아마 약간 정량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기출문제 오픈하는 대학 중에 하나. 기출문제 오픈하는 대학이 세 개밖에 없어요.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밖에 없는데 문제 다 오픈돼 있으니까 궁금하면 가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희대도 좋고 그다음 계명대, 경성대와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경성대처럼 나와요. 경성대처럼 약간 분석학까지 다 해야 되고 유기화까지 다 출제한다라는 거. 그 경성대와 계명대가 좀 친하대요. 경성대는 부산에 있고 계명대는 대구에 있는데 같이 뭔가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 약대 교수님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서 시험도 약간 비슷하게 같이 만드나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시험 날짜도 똑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명대 대구에 있는데 그래도 약간 어려우니까 할만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려대 이제 자연계열 쪽 하고 예전에 의대 편입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의대 편입이 좀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의대 편입 한다면 좀 재밌어질 대학 중에 하나예요. 네, 일반화만 나와요. 유기화학은 안 나와요. 탄수화물이 혼자 나오는데 그게 유기화학 아니냐라고 하면 그 유기화학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반응이 아니고 그냥 탄소 6개는 분자에 이성질차 몇 개 있냐 그 정도 물어봐요. 그리고 유기화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화학에 나오는 소재 정도만 공부하면 충분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신대 의대만 시험 보죠. 네, 역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게 해마다 난이도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굉장히 궁금한데 그래서 좀 쉬웠었는데 쉬운 대학이었는데 점점 어려워지더니만 화학은 6기와 원까지는 좀 해야 되는 정도로 출제가 돼요. 부산에 있고요. 그리고 오전에 시험 보고 오후에 면접 보는 그래서 약간 면접이 요즘에 조금 빡세지긴 했는데 어쨌든 고신대도 의대 한번 해볼 만한 대학이고 약간 정량적인 요소가 있어요. 면접이 있긴 하지만 약간 정량대인 요소가 있다. 다음 단국대.
야. 근데 이게 올해 거 이제 못 넣었는데 올해 게 이제 엊그저께 시험 봤죠? 2026학년도 시험 봤는데 와 완전 최상이 됐어요. 타임 어택은 더 심해졌고 난이도는 더 올라갔고 당국대는 진짜 어려운 학교 중에 하나. 근데 분석화학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당국대를 위해서는 이제 분석화학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화학을 중간에 한번 할게요. 그리고 지엽적인 소재 좀 나왔어요. 이게 거의 안 나왔었거든. 근데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개 좀 나왔어요. 그래서 당국대 노린 친구들 꽤 많죠. 그리고 당국대 의대는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해요. 시험 잘 보고 약간 연구 실적이 있긴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희대나 연원이만큼 연구 실적이 그게 막 빵빵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당국대는 의대도 한번 해볼 만한. 근데 치대가 워낙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보통 의대를 잘 안 써요. 치대가 3년 전에 19명 뽑았고 작년에 이제 17명인가 13명 뽑았고 올해 이제 9명 뽑았는데 요 9명 뽑은 이유가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이제 자퇴생을 거의 다 뽑거든요. 그래서 10명 이상 뽑는데 올해 9명 뽑은 이유가 자퇴생이 16명이었는데 그래서 한 명 더 추가해서 17명을 모집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17명 중에서 절반을 올해 모집한 거고 절반을 내년에 모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부터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요. 작년까지는 예과 2학년이었거든. 그래서 올해 이제 당국대 합격한 친구들은 치대, 의대 말고 치대가 본과 1학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절반씩 나눠서 좀 분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제 모집 인원이 좀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국대도 진짜 꼭 노려봐야 할 대학 중에 하나. 네, 그리고 대가대. 대가대가 올해부터 일반 편입도 해요. 작년까지 학사 편입만 했었어요. 학사 편입만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일반 편입을 하고 유기화학 전범위가 다 나오는데 그게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일반화보다 유기화학이 좀 어렵고 지식 형태로 나오죠. 그리고 동국대 올해 안 뽑았어요. 신실학과 이슈로 안 뽑는데 아마 내년에 다시 뽑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일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약대고 난이도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만약에 다시 모집하면 할 만한 약대 중에 하나고 동덕여대는 문제가 좋아요. 근데 문제가 MDP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트나 MDS 공부했던 친구들한테 약간 유리한. 그래서 문제가 그래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다른 대학에 비해서 유기화학이 조금 난이도가 높아요. 유기화학이 좀 많이 나오고요. 유기화학 좀 많이 해야 되고 나 모포대. 모포대가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데 매년 전남대와 시험 날짜 겹쳐요. 그래서 올해도 전남대하고 모포대하고 같은 날짜에 시험 봐요. 게다가 올해는 순천대까지 같이 같은 날짜에 시험 봐요. 그래서 요 세 개 대학이 다 국립대예요. 그것도 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국립대가 1차 컷이 있어요. 국립대는 1차 컷이 있는 게 모든 학생들 다 시험 보게끔 안 해요. 학생들 다 시험 볼 필요도 없고. 근데 사립대는 다 시험 보게 하죠. 맞죠? 사립대 뭐 1000명이 오든 2000명이 오든 다 시험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국립대는 전용료도 싸요. 한 3만 원? 4만 원 그 정도 하고 사립대는 거의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정도 하거든요. 근데 중앙대 뭐 1000명 이상 시험 보니까 그 응시료도 좀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국립대는 그걸 다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컷을 쫙 잘라요. 그래서 요 세 개 대학은 다 국립대고 그래서 다 1단계 컷이 있는데 그게 같은 날짜에 시험 보니까 보통 애들이 다 넣어요. 1단계에 합격할 만한 98점 이상의 학점을 갖고 있고 영어도 980점 이상으로 좋은 학생들이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다 써요. 그게 막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니까 썼다가 어차피 한 군데 갈 건데 그냥 걸러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약간 빈집이 생겨요.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전남대가 11명을 뽑고 모포대가 4명 뽑았거든. 맞지? 근데 전남대는 일반 화학하고 일반 생방만 나와요. 모포대는 유기2까지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딜 많이 가? 전남대 가는 거예요. 유기 자신도 없고, 모집 인원도 4배, 거의 한 3배 정도 이게 많고 하다 보니까 다 전남대 간 거죠. 그래서 모포대 1단계 통과한 친구 6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9명만 시험 보러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4명이 합격했고 한 명 이제 추가 합격 돌아서 결국에 5명이 합격을 한 건데 약간 그렇게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대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날짜 겹치게 한다고. 진짜 우리 대학 오고 싶은 애들만 모집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 좋은 친구들은 요 대학들 중에 한 군데는 그래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학점을 지금이라도 좀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목포대 올해 또 날짜 겹쳐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요. 넘어가고, 그다음에 36대.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정량대 중에 하나예요. 나이 거의 안 보고 학벌도 안 보고요. 학과도 안 봐요. 작년에 이제 영문학과 학생도 이제 합격한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갈만한 대학이고, 36대는 딱 4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게 교수님들이 다 만들어준대요. 다른 대학은 조금 들은 게 많이 없으면 보통 이제 5년 다니거든요. 근데 36대는 이렇게 해서 4년 만에 딱 졸업할 수 있게끔 학점을 다 이렇게 좀 관리 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편입생들한테 관심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계속 뭐 주기적으로 뭐 상담도 해주고 적응 잘하는지 보기도 하고, 면접 볼 때도 가장 중요시한 게 이거예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 어울릴 수 있는지, 약간 성격이 동글동글한지 그런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챙기는 대학 중에 하나고, 36대가 처음에 2024학년도에 봤던 시험하고 2025학년도가 완전 달라요. 이때 6.2까지 다 나왔거든. 근데 이제 6.2-1만 나오는 걸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식 형태 문제였는데 추론 형태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지식형으로 적혀있는데, 근데 1년 만에 추론형으로 약간 문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MDP 느낌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것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1월 15일 날 시험 보는데, 이제 2주 후에 시험 보는데 1월 15일 날 원광대하고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원광대 갈지 36대 갈지 그것도 이제 좀 고민하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약간 36대도 올해 좀 재밌는 입시가 될 것 같아요. 날짜 겹쳐서 아쉬운 애들도 있고, 날짜 겹쳐서 약간 기회가 생긴 애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순천대는 올해 이제 목포대와 날짜 겹친 여기도 약간 국립대니까 1단계 컷이 있어요. 975점이면은 한 97점 후반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는 970점대로는 합격이 좀 어렵고 80점 이상은 돼야 되고, 학점도 이제 90 그래도 한 7 이상이면은 합격을 하는 것 같은데, 6.2-2까지가 나왔고 분석화학도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약간 순천대도 올해 약간 전남대로 많이 애들이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목포대처럼 인원이 약간 얼마나 갈지 조금 모르겠어요. 애들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넘어가고, 그다음 이제 연세대가 약대와 자연계열. 약대가 이제 올해부터 편입을 시작했죠. 근데 연세대 약대가 조금 그게 있어요. 그 선수 과목이 너무 빡세요. 유기와 원투 다 들어야 되고 생화학하고 생략도 들어야 되나? 어쨌든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야 이제 연세대 약대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세대 약대가 생물하고 화학하고 수학을 시험 봐요. 근데 수학을 공부한 친구도 거의 없어가지고 아마 그냥 수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정량대적인 요소가 있어서 한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느 정도가 합격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뽑더라고요. 올해 7명 정도 뽑는데 퇴생은 한 명인가 그런데 좀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연세대 약대도 올해 결과를 좀 지켜보는 걸로 하시고, 그다음 연세대 미래 캠퍼스요. 그래도 의대 중에서 매년 7명 이상 계속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의대 쓸 친구들은 많이 좀 관심을 갖는 의대 중에 하나고, 주관식만 시험 보는데 화학은 이제 유기화 1, 2가 변별력이 커요. 일반 화학은 별로 변별력이 없어요. 일반 화학 7문제는 쉽고 유기화 7문제 좀 어렵고, 생물에서 그 인체 발생학이 나오는데 그게 약간 굉장히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이쪽을 시험 볼 친구들은 따로 이제 그 공부만 따로 해요. 연원이는 따로 이제 그 공부할 친구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류가 약간 있어야 되고, 나이가 약간 어려야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나이를 아예 안 봤거든요. 3년 전에 나이를 아예 안 보고 한 30 후반도 합격을 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38이었나? 약대생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교수님이 이 친구한테 막 뭐라고 하더래요. 넌 이 나이에 의대 와서 뭐 하려고 왔냐고.
그러더니 1년 만에 나이를 엄청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그 회의를 좀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이 어린 친구들은 합격을 하는 그걸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나이를 보는 상태고요. 작년에 이제 나이가 많은 합격한 케이스가 한 명 있어요. 30살 중반인 합격한 케이스 한 명 있긴 한데 그 친구는 스펙이 조금 좋았고 지필을 너무 잘 본 케이스였어요. 서울대 나오고 서울대 박사 과정으로 논문이 이제 몇 편 있었는데 그런 스펙으로 좀 뚫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연원이도 나이를 조금 보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한 2002년생 정도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2000년도나 그 1900년 90년대생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우석대는 원광대하고 똑같아요. 아까처럼 이제 1단계 영어 컷 하고 시험으로 끝. 그러니까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하는. 내 일반어만 나오고 조금 특이한 게 나와요. 약간 지엽적인 뭐 과학자 이름 물어보고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다양한 소재들을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로 구성돼요. 그리고 원광대 뭐 편입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대학이죠. 의학대 편입이 원광대 거의 원픽이죠. 원광대 너무 어려워요. 우선 기본적으로 40문제가 나오는데 40문제 50분 동안 풀어요. 그럼 그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몇 년 동안 합격한 친구들 중에서 저 40문제 온전히 다 푼 친구들은 본 적이 없어요. 다 못 풀어요. 기본적으로 다 못 풀어요. 찍은 문제 찍고 풀 문제 풀어서 최대한 맞추는 정도. 그래서 이렇게 80문제 중에서 15개 정도 틀렸다면 거의 뭐 1등 한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뭐 그냥 최초합이고 한 20개 정도 틀려도 치대나 약대 정도 합격할 것 같아요. 근데 의대는 조금 애매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도 꽤 많이 틀려도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원광대는 어차피 다 맞추려는 공부 아니고 전략적으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다 풀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면 그래도 의대나 치대, 약대를 갈 수가 있죠. 올해는 컷이 약간 달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엽적인 소재까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초론 형태도 나오고요. 네, 한번 해볼 만하죠. 네, 넘어가고 전남대. 네, 아까 얘기했던 목포대하고 이제 날짜 겹쳐서 근데 목포대에 비해서는 문제가 좀 쉬워요. 일반어학만 나오고 순천대에 비해서도 쉬워요. 생물도 일반 생물학만 나와요. 전공 생물학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쪽에 좀 몰려요. 그래서 올해는 1단계, 작년에 1단계 통과한 친구가 166명이었는데 올해는 204명으로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 1단계 컷이 약간 더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990이면은 한 95점 정도 또 합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남대도 할만하고 많이 돌아요. 전남대가 맨 마지막 날짜에 시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군데 합격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돌아요. 추가 합격이 거의 한 2바퀴 가까이 돌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 30명까지, 20몇 명까지 합격을 한다는 거죠. 해볼만 하고 전북대 또 치대, 수의대, 약대가 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작년에 모집 인원이 많아서 꽤 의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치대가 2명, 약대가 2명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지식 형태하고 추론 형태 섞여 있고 주관식도 약간 나오는 형태가 되고 1단계 컷이 있는 거. 그래도 토익 점수가 좋으면 그래도 한 96.7점 정도도 합격한 것 같아요. 불이 이제 떨어졌다는 의미고 합격하게 이 정도 요 사이쯤이 합격 컷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전북대. 그리고 제주대, 약대도 올해부터 아마 물리가 빠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입시 요강에 물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물리가 빠지지 않을까 싶고 1단계 컷이 이제 조금 높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1단계 넘어가면 좀 할만한 대학 중에 하나. 근데 좀 특이하게 제주대가 그 이수학점이 82학점으로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들었던 친구들이 이제 1단계 컷을 할 수 있는 82학점까지 들어야 되는 대학이라서 그게 약간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앙대 의대 가끔 뽑았고 약대는 매년 뽑고 있고 그리고 화학과도 이제 같은 시험 보거든요. 근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 엄청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할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별 많고 어려운 대학들은 제가 모의고사 좀 자주 본다 했었잖아요. 모의고사 봤을 때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다 그 대학들 가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했고 점수 잘 유지했고 상위권에 있었던 친구들 원광대, 단국대, 중앙대 이 대학들 다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대학들이 네 조금 예 열심히 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요. 할만하죠. 그래도 중앙대 약대면 약대 중에서는 그래도 탑3 안에 드니까 약대가 이제 서울대, 그다음 성대, 중앙대 그렇게 세 개 대학이 탑3니까 중앙대 가면은 좋죠. 예. 그 이제 충남대 약대 또 1단계가 영어로만 컷을 잘라요. 그러니까 영어만 있으니까 할만해요. 근데 여기 2가 나와요. 작년에 컷이 985점이었는데 아마 올해 컷은 990점이 될 것 같아요. 인원이 좀 적어서. 그래서 충남대도 어쨌든 여기 2까지가 나오는 대학 중에 하나로 기억하시고 그다음 한양대는 1단계 넘어가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학벌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스카이 쪽 학생들이 1단계 컷을 좀 잘 넘어가던데 1단계 넘어가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대학 중에 하나 한양대 에리카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약대들 한번 쫙 예, 소개를 좀 했고요. 그리고 강남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할 때 1년 커리큘럼 어떻게 되는지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우선 다다음 주 화요일부터 개강을 하고 화목 저녁으로 이어질 강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강남은 화목 저녁으로 아마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아직은 신촌에 좀 더 집중을 하라고 해서 강남보다는 신촌에 이제 4일 나가고 강남에 이틀 나오는 형태로 수업을 하는데 우선 일반어학이에요. 일반어학이 그래서 5주 동안의 기초이론 수업을 하고 이게 설 전에 다 끝나요. 끝나고 설 연휴 지나고 그 다음 주에 특강을 하나 할 거예요. 특강을 좀 할 거고 그게 3월달 초에 이제 10주 과정으로 그래서 에센셜 통합 이게 이제 기본 이론 일반화 전체 이론에 대한 거고 그다음 이제 작년에 심화 이론이었는데 올해 이제 빌드업이라는 명칭을 좀 바꿨고요. 그래서 이거 좀 못하네. 심화 이론 하고 문제 풀어요. 천재라는 문제집을 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5월부터 문제풀이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본적인 추론 문제 풀고 그다음 7, 8월 달에 기출 문제 풀어요. 이 기출 문제 7월 달부터 푸는 게 아마 이쪽 입시에선 제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 좀 일찍 푸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라 일찍 풀어봐야 또 방향성이 잡히니까 이때부터 기출문제 풀기 시작할 거예요. 단원별로 쫙 풀어볼 거고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데일 루틴에서 또 새로운 문제들 MDP하고 그다음에 조금 지식 형태 문제를 매일같이 시험 보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매일 20문제씩 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러고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무리. 그래서 화학은 생물하고 약간 다르게 이론 한번 쫙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냥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익숙한 공부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내신 공부한다? 그 이론 한번 잠깐 보고 그냥 문제 잔뜩 푸는 거죠. 그냥 양치기 하는 거죠. 그런 형태 공부라서 그냥 할 만한 공부예요. 생물은 계속 뭔가 이론 정리한다, 외운다 라는 공부를 하면 화학은 그냥 문제 푸는 공부고 뭐 요 내용에서부터 매 시간마다 시험을 볼 건데 기초이론 때도 2주차부터 이제 수업하고 남아서 시험 보고 집에 가요. 그래서 20문제씩 매 시간마다 시험 볼 거예요. 계속 시험 보고 시험 보고 시험 보고 하면서 정리할 거고 잘 쫓아오고 있는지 평가를 하면서 갈 건데 6월 달부터는 타임어택이라는 좀 더 본격적인 시험을 또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인데 요게 30문제를 40분 동안 풀어요. 요게 딱 그 단국대에 맞춰진 시스템이에요. 단국대가 화학 30문제, 생물 30문제, 60문제를 80분 동안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화학 40문제, 30문제를 40분 안에 딱 끝내는 그 공부를 하는 건데 요게 한 6월 달쯤부터 한 6개월 넘게 연습해야 이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그 타임어택이 좀 심한 대학들, 뭐 중앙대, 원광대, 단국대, 강원대, 그 삼육대도 마찬가지 몇 개 대학들, 그 대학들은 요거 연습을 해야 좀 가능해요. 그래서 요 타임어택이 약간 합격생들이 가장 추천하는 강의가 되어버려서 아마 이때부터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도 타임어택만 하면 안 되겠냐라는 질문 많이 하는데 아마 현장 수업 인원이 좀 많아서 이제 현장 수업 학생들만 데리고 타임어택을 이어 나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0월까지 5개월 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때 파이널 모의고사로 또 계속 시험 보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화학은 이렇게 커리큘럼에 짜 있고 유기화학을 지금 강남에서는 3월부터 시작한 유기화학 수업은 따로 개설은 안 돼요. 신촌에서는 3월부터 시작한 유기화학 수업이 개설되는데, 그래서 유기화학은 7, 8월, 7월달 이때 이제 주 2회로 유기화학 이론 수업을 시작해서 6개월 정도에 쫙 마무리하는 그 커리큘럼이 시작될 건데, 네, 유기화학을 할 친구들은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부터 시작되는 그 주 1회 수업을 인강으로 할지, 아니면 신촌에서는 그 현장 수업이 열릴 거니까 그걸 할지, 아니면은 7, 8월달에 이제 이때부터 유기화학을 주 2회로 이어나갈지는 약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유기화학을 언제 시작하는 게 좋아? 라고 하면 이제 유기를 좀 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가 950점 적어도 요거 이상 나오면 유기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영어가 950점 이하다. 그러면 이제 아직은 유기를 할 시간 없어요. 영어가 950점 나올 때까지는 이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맞아요. 영어하고 생물하고 화학의 공부량이 거의 한 8대 1대1 돼야 돼요. 어. 영어가 950 나오기 전까지는 영어에 거의 올인해 하셔야 돼요. 영어가 나와야 그 다음 전략을 짜요. 영어가 안 나오면 어차피 편입은 이쪽은 할 수가 없어요. 연고대 편입은 800점 이상이면 돼요. 800점 이상이면 810점만 나와도 더 이상 딸 필요 없어요. 일단 그냥 자격 요건만 갖추면 끝나는 건데, 근데 의학대 편입은 아까 봤죠. 그 4개 대학 985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굉장히 커요. 그 4개 대학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갈리고, 이 4개 대학이 아니더라도 단국대나 동국대나 올해부터 시작하는 조선대하고 동아대. 지금 오늘 조선대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조선대 다음 주에 시험 보는데 올해 처음 하는 거라 조선대 치대나 약대는 이야기 안 했고, 그다음 동아대 의대도 얘기 안 했는데 요 대학들이 다 1단계 지필 성적과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요. 1단계 지필 성적과 영어가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단국대가 완전한 정량대다라고 했는데 최종 합격한 애들 보면은 970 이하는 없어요. 970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70점, 985점 요 점수가 있어야 그래도 이쪽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950점 나올 때까지는 영어에 약간 올인을 하셔야 되고, 950이 나오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 달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영어가 950 나오면 거의 뭐 2대 4대 3 그리고 6위까지 1 아이고 맞나요? 네, 요 정도. 이제 영어 공부량 확 줄이고 생물하고 화학에 좀 더 집중하는 걸로. 그래서 950점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어차피 영어 공부를 계속 한다고 점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때 약간 운이 있어야 돼서 운을 좀 따라야 되기 때문에 950점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어는 그냥 기본적인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생물화. 그리고 그때부터 6일 시작해요. 그 전에는 6일을 미리 시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기초 정도 수업은 들어두는 건 괜찮은데, 근데 본격적인 유기 공부는 영어가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 2월 달 동안에 950은 만들어야 돼요.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걔가 하고도 얘기할 건데 1, 2월 달 동안에 950이 나오면은 그럼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생물도 일반 생물화, 화학도 이제 일반화, 그다음 유기까지 같이 가는 게 할만해요. 근데 이제 950이 좀 안 나왔다. 그럼 6일 같이 하기엔 시간이 없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계속 또 영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2월, 2월 달 안에 토익 점수를 요걸 좀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리고 970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영어는 거의 안 해야 돼요. 970부터는 그게 진짜 완전 운이에요. 그냥 약간 논란이 생길 만한 그 문제 한두 개를 틀린 건데 그걸 맞추기 시작하면 990 나오거든요. 그래서 970점이 안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영어는 거의 안 해도 되고 생물 화만 올인하고, 그리고
990이 나왔다. 아니면 985점이 나왔다. 해서 영어를 딱 졸업했다. 영어 졸업하면 그때부터 생물화학 공부는 또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은 계속 이 토익 시험 점수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한 명씩 몇 점 나왔냐고. 그래서 985점이 나왔다. 990이 나왔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공부해야죠. 이제 올인해야죠. 계속 추론 문제 풀고 더 많이 하고 더 땡겨야죠. 그래서 요 점수가 나오면 나 990점. 네, 그때부터는 이제 해야 할 공부가 좀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데 영어, 지금 우선 영어 하고 생물학은 약간 베이스만 닦는다 정도로 하시고 영어가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형태 공부를 좀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뭐 1시간 반 남까지는 아니고 1시간 20분 정도 쫙 떠들었는데 수업 들으면서도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어느 학교는 어떻다, 어느 학교는 어떻다 계속 이야기할 거니까 계속 이제 1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이제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쨌든 앞으로 1년을 같이 공부한다고 하면 현장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편입 준비하면서 가장 의지하게 될 사람이 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장 수업 듣는 친구들도 계속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건데 조금 케어를 좀 많이 해요. 그게 너무 귀찮고 하면은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계속 영어 점수나 시험을 자주 본다 했잖아요. 시험 자주 보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이제 성적 쭉 보면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그래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데려다가 좀 더 시키고 그런 식으로 좀 할 거고, 그래서 시간만 잘 맞으면 뭐 클리닉이나 그런 것도 좀 할 생각이 있고요. 시간이 조금 저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좀 이끌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략 한번 잘 짜보시고 그렇게 우선 강연은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